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란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RFC 거리계연도식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이란 반사식 카메라는 이 카메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L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이란 반사식이라고 얘기하고, 필름 카메라에서는 SLR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도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의 그런 SLR 그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의 이란 반사식하고 필름 카메라의 이란 반사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필름 카메라에는 그냥 SLR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이란 반사식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DSL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간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채택되는 카메라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강의를 유튜브에서 디지털 관련 강의를 들으셨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디지털에서는 이제 DSLR은 한물 가고 미러리스 쪽으로 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필름 카메라는 이 전성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특별한 매니아층 빼고는 SLR 카메라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LR은 싱글 렌즈, 그러니까 렌즈가 하나고요. 이 렌즈를 띄어내면은 이 바디 안쪽에 반사경,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반사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리플렉스 반사시킨다. 그래서 리플렉스 카메라다. 렌즈가 하나고 반사경이 있다.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미러리스 카메라가 옵니까? 그 반사경이 없어서 미러리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란 반사식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기종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이란 반사식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옵스큐러 할 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화상의 형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상이 뒤집어져서 맺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가 반대로 이렇게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위아래가 바뀌었고 좌우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피놀 카메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이 안쪽으로 스크린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렌즈가 없는 거거든요. 피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박스에다가 구멍만 뚫어 놓은 건데, 이런 형태로 상하 좌우가 뒤집어져서 보이는 게 일반적인 빛의 원리의 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상하 좌우가 뒤집어져서 찍힌다. 특히 이란 반사식 필름 카메라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게 무슨 원리에 의해서 상을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매치게 할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계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필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뒤집어서 찍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 뭐예요? 셀룰로이드, 투명한 거기 때문에 이 좌우를 뒤집어서 확대를 해주면은 좌우가 똑바로 나오는 거고, 상하는 세워주면 되니까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죠. 어떤 필름 카메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진이 찍힐 때 상하 좌우가 뒤집어져서 찍힌다.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어떻게,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파인더라고 얘기하는데, 카메라 보는 창을 파인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파인더를 통해서 볼 때는 상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 원리를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지금 렌즈를 띄어내니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 반사경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사경이 해주는 게 뭐냐면, 렌즈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가 이 반사경에 들어오면은 상하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하가
뒤집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사경에서 상하를 세워줍니다. 상하를 세워주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좌우가 반대로 보이지만 위아래는 똑바로 서서 보여요. 이런 걸 우리가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에는 뭐가 있냐면은 펜타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펜타프리즘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펜타프리즘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레벨 파인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높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레벨 파인더라고 그러고, 이 펜타프리즘이 없이 허리 높이에서 본다 그래서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얘기를 하고, 웨스트 레벨 파인더는 반사경에 의해서 상하만 똑바로 보이고 여전히 좌우는 바뀌어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 좌우까지도 우리 눈에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요 펜타프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여기 안에 반사경에 투영이 돼서 상하가 세워지고 반사된 빛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펜타프리즘에서 두 번 이렇게 튕겨서 좌우를 맞춰준 다음에 우리 눈에는 상하 좌우가 똑바로 된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고, 그 전에 이런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RFC 카메라 같은 경우도 파인더하고 렌즈의 위치가 틀려서 시차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전에 카메라, 우리가 카메라 발달 변천사도 알아봤는데 카메라 크기가 굉장히 커지다가 지금과 같이 조그마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카메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형 카메라라고 그랬고요. 이런 대형 카메라에는 반사경이나 펜타프리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형 카메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쓸 때, 그런 스크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상하 좌우가 뒤집어져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프레임 잡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해서 신속한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이란 반사식 형태의 카메라가 완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란 반사식 카메라도 초창기에는 요 펜타프리즘이 없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러다가 이제 펜타프리즘이 붙어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이란 반사식들은 대부분 펜타프리즘이 고정이었지만, 이 펜타프리즘이 분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 레벨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이 두 개의 파인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고급 카메라들에서는 펜타프리즘이 분리돼서 웨스트 레벨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카메라들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 반사식 형태의 구조의 카메라가 완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현대사진의 이 총화로 이 카메라가 이제 떠받쳐지기 시작했다,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진의 그런 모든 중심이 이런 이란 반사식 형태의 카메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 형태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펜타프리즘을 아이레벨 파인더라고 그랬어요. 아이레벨 파인더인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대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게 아이레벨 파인더로 본 겁니다. 여기 똑바로 좌우 상하가 똑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반사경에서 상하가 세워지고 펜타프리즘에서 이미지를 똑바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조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오고 반사경에서 상하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반사된 빛이 펜타프리즘으로 들어가서 두 번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우리 시야에는 상하 좌우가 똑바로 된 영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펜타프리즘이 좌우까지 맞춰주는 거고, 이 펜타프리즘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걸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얘기를 하고, 요 펜타프리즘이 붙여져 있는 요 파인더를 우리가 아이레벨 눈높이다 그래서 아이레벨 파인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사진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
까지도 전부 다 이런 이란 반사식 형태의 싱글 렌즈 리플렉스 형태의 구조로 카메라들이 이루어졌다 해서 제가 이 필름 사진 입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나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조리개라든가 셔터라든가 감도 다이라든가 초점 마취로 이런 거는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나 똑같은데 이 구조가 다 이란 반사식 형태의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필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차이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식 카메라의 구조에서도 SLR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었고요.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던 RFC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도 있지만 이란 반사식이 카메라의 중심이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바디가 등장했지만 이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서도 다 구조가 이란 반사식 형태의 카메라가 가장 중심적인 모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됐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도 다 이란 반사식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란 반사식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그대로 파인더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라이브 뷰죠.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이브 뷰 살아있는 상태, 생동감 넘치는 상태를 바로바로 우리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촬영도 가능하게 만든 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그런 장점이고 거리계 운동식 카메라에서 있었던 그런 시차라든가 이런 게 또 없어서 접사 렌즈라고 해서 나중에 렌즈 파트에서 또 배우겠지만 접사 렌즈라고 해서 아주 극소수의 작은 대상까지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근접 촬영이 가능한 이런 접사 렌즈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형태고요. 또 이란 반사식 카메라는 렌즈가 파인더하고 렌즈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없어서 렌즈 교환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양한 교환 렌즈를 갖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카메라였을 뿐이 없었다. 거기에다가 포칼 프레임 셔터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어떤 다양한 응용력이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시스템으로 완성체를 만들어낸 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고, 모든 카메라의 중심이 이란 반사식에서 나올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면 있죠. RFC 카메라보다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조가 카메라가 좀 외양이 좀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다라는 거. 이런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반사경 셔터를 누르면 반사경이 위로 올라붙거든요. 올라붙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필름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데 반사경이 위로 올라붙었을 때 순간적으로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는 그런 약간의 불편한 점. 그 다음에 포칼 프레임 셔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사경의 진동과 셔터의 진동으로 인해서 미세한 떨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건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셔터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워낙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점은 아주 우습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 가장 사랑받았던 구조의 카메라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SLR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